지금 2주 됐는데 어떠신가요? 느낌이? 네, 뭐 실제로 제가 현장 나가서 그 실습이니까 글쎄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모르는 뭐 피트랩도 그리고 뭐 뽕따기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뭐 눈으로 보긴 하지만 이렇게 배관 보면서 요런 부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또 떡본드 같은 것도 발라서 마무리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뭐 이런 교육으로 하고 또 실제로 제가 가서도 봤고 어제도 또 배관 배 잘라가지고 저 PVC 네. 본드 발라가지고 덮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좀 현장들이 좀 대형 현장들이 많고 근데 그걸 다 축소시키면은 가정집이랑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화 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 현장의 포인트가 뭐고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가 우리한테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쭉쭉 진행되면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혼자 고압 세팅 되면 네. 혼자 나가서 뭐 한 네. 건이든 두 건이든 네. 고압도 혼자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고 마케팅도 이제 우리는 나가신 분 2년 되신 분 1년 되신 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때 다 모이면 이제 뭐 얘기도 다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장점이 있을 거예요. 좀 친해지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2달에 한 번 만나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에는 1박 2일로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네. 감사합니다. 뭐 유 사장은 어제 볼일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늘이 3월 14일이죠? 맞나? 아니다. 7일인가? 3월 7일. 아, 7일이구나. 아, 시간이 많이 너무 빨리 가네요. 사장님이 오신 지가 이제 2주 됐나요? 2주 차죠. 와, 2주 차. 엊그제 오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유 사장님은 이제 2달째가 조금 있으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가 아마 2달째. 다음 주인가요? 그리고 전 사장님이 이제 나가신 지 며칠 됐고, 그리고 전 사장님이 이제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저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서울 쪽, 경기도 쪽으로 방을 잡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서 참 기분이 좋고, 지난달에 모임 있었잖아요. 정기 모임 있었잖아요, 네. 저희. 그때 모임 때 사람들 좀 많이 뵀죠? 네. 기분이 제가 참 좋네요. 지난달도 많이 바빴고, 지지난달도 많이 바빴고, 지금까지도 3월달도 사장님 나오시고 하루도 안 빼놓고 고압을 했던 것 같고, 그죠? 점심도 거의 뭐 3시에 먹고, 5시에 먹고, 뭐 그랬잖아요. 많은 걸 보면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네. 여러 현장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원래 아침에 나와서 그 전날에 했던 것도 브리핑 해드리고 뭐 갈 것도 해드리는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었고 또 사람들이 나가셔야 될 분도 있고 나가시기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침 강의를 잘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현장에 또 나가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조금 뭐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그런 거 좀 있나요? 의문점이 갔다는 거나 뭐 아니면 어제. 네. 어제 내시경 봤을 때. 빵집? 네. 네. 아니다. 커피숍이지? 네, 커피숍이요. 네. 거기 계속 내시경을 막 넣다 보니까 YT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밀어 넣긴 했는데 YT는 어디서 자꾸 물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올까? 네. 저희도 정확히 모르죠. 그 YT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네. 거기가 이제 어제 했던 거가 고향 가서 했잖아요. 일산 가서 네. 이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최종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최종이 있었고 화장실이 여기 이렇게 있었고 커피 만드는 데잖아요. 그 싱크대가 아마 여기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이제 중간 나눠가지고 네. 여기가 여자, 여기가 남자, 네. 여기가 싱크대, 세면대 있었고, 세면대. 그죠? 네. 세면대 있었고. 근데 이 위층으로는 5층, 4층 건물인가 그랬을 거예요, 4층. 네. 1층 빼놓고는 그 위는 이제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최종관에서 이 봤을 때 이 최종관을 크게 그리면 유입되는 거 변기 배관이 하나, 네. 그 오수 배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오수 배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잡배수 배관이 네.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게 아마 여긴가 이렇게 있었던가. 네. 나가는 출수구가 그죠? 근데 이 보면 변기 배관은 2개인데 오수 배관은 2개인데 잡배수 배관은 하나잖아요. 네. 하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위층에서 쓰는 모든 물도 여기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여기로. 그죠? 그리고 증상이 이 위층에서 쓰면은 여기로 역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증상이.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위층에서 쓰는 거나 여기 싱크대에서 쓰는 거나 어디서 쓰는 것도 다 여기랑 합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딘가에서 당연히 YT로 들어오는 데가 있겠죠. 카메라 이렇게 쭉 전배관을 다 봤잖아요. 네. 전배관을 다 봤잖아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YT가 어딘가에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YT가 많을 수밖에 없죠. 화장실이나 그거를 다 여러 군데를 좀 옆집이지만 근처에 만들어서 짧게 만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화장실 쪽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입상관을 만들죠. 공간 만들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쭉 만들어서 보통 여기쯤에 어딘가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쓰는 거랑 만나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YT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YT가 어디 건지 뭐 그거를 알기는 조금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고객이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였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스프링으로는 뚫으면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주기가 1년 내에 한 번 뚫다가 또 뭐 6개월에 한 번 뚫다, 4개월에 한 번 뚫다 그 주기가 자꾸 짧아지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뚫은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뭔지를 알려고 저희를 부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원인 파악을 하려면 우선 배관이 깨끗해야지 원인 파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넣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압 세척을 하고 배관 세척을 한 거예요. 뚫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왜 막히는지는 이제 원인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압 세척으로 맨홀에서 거꾸로 넣었더니 여기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고압 세척이. 네. 그죠? 소리가 났다고 났어요. 뺐죠. 네. 뺐더니 그 여기서 카메라 넣었더니 아직도 지저분한 게 좀 남아가지고 네. 그 주변에 뭐 기름때 같은 게 남아 있어서 네. 사장님이 8mm 샤프트로 이제 넣어서 털었잖아요. 네. 털 때도 이제 그 카메라를 봐가면서 터는 거. 네. 그것도 어제도 이제 조금 해보니까 조금 요령이 좀 생기죠. 카메라 먼저 쭉 넣었다가 어디 좀 덜 뭐 기름때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뒤로 좀 빼고 플렉스 앞에 놓고 네. 카메라 봐가면서 돌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카메라를 쭉 넣어가지고 또 이상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 또 플렉스 넣어가지고 네. 털어주고 쭉 빼고 네. 이미 뚫렸으니까 물을 틀어놓고 이제 플렉스로 돌리면 물이 이제 바닥에 구배가 잘 잡힌데 바닥에 물이 흘러가니까 네. 그 물로 이제 위에도 털어지면서 네. 배관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 여기서 한 3m 앞쪽에서 이제 구배가 안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까지 구배가 없었잖아요. 이거 지은 지 5년밖에 안 됐던 건물인데 이게 구배가 안 나온 원인은 뭐냐 뭐 건축자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 구배가 없어서 잘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 맨날 이거 뚫고 살아야 되냐 이제 집 주인이 이제 해결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네. 배관이 구배가 없으면 이게 배관이 구배가 이게 약간 옆구배가 이렇게 졌다는 소리잖아요. 네. 옆구배가 이렇게 졌다는 소리잖아요. 물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항상 여기 물이 차잖아요. 네. 이렇게 물이 차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가 물이 차잖아요. 그럼 막히는 원인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면 기름때랑 이물질로 막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차 있는 물이 기름물이니까 기름이 굳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차 있는 물이 깨끗하게 만들면은 이제 막히질 않겠죠. 네. 오래 사용이 가능하겠죠. 설거지를 한단 말이야. 설거지를 하고 물을 썼을 때 그럼 기름물이랑 나가잖아요. 그 기름물이 여기 차 있으니까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받아서 많은 양을 버려주면 여기 차 있는 기름물이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버린 물이 깨끗한 물이면 여기 깨끗한 물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는 물을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잖아요. 물을 많이 받아서 맨 마지막에 버려주는 게 좋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1층에서 이 맨을 여기서 그냥 물 틀어놓는 게 아니고
큰 통에 받아서 한꺼번에 부어줘라. 그러면 여기 쌓여있던 찌꺼기 같은 게, 이 찌꺼기 같은 게 이제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이 차 있는 물이 깨끗하게만 만들어주면 덜 막힌다. 큰 식당 같은 데는 매일 하거든요. 마무리 청소할 때 물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한꺼번에 확 부어주고 가요. 그날 쓴 기름은 그날 다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큰 식당은.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이 YT에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궁금한 것도 있지만, 궁금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자주 막히는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상담해 주는 게 그 포인트가 하나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플렉 샤프트를 넣고 카메라 넣고 털어주는 연습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기니까 푸시형 기계잖아요. 그 카메라는 푸시형 기계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부터 굴곡이 많다 보니까 위에서 넣다 보면 이제 저항을 받아서 못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완벽하게 하려면 반대쪽에서 또 카메라를 넣었잖아요, 우리가. 반대쪽에 카메라 넣고 이쪽에서 카메라 넣어서 이제 카메라끼리 딱 마주 보게.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불러가지고 이쪽부터 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 아까 봐있던데 거기부터 다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여드리면 완벽하게 다 보게 되는 거죠, 카메라 창에. 그럼 깨끗하게 된 건 이제 보여드리니까 고객도 만족하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하게 만드냐. 그리고 여기까지 넣는 스킬을 배우고. 근데 저게 구배가 안 좋은지 카메라로 어떻게 알아요? 물이 차잖아요. 아, 그 물 계속 틀어놓고 있지 않았어요? 물을 틀어놔도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야지 배관에 물이 차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냥 흐름이 없다고 거기. 그렇죠. 저쪽에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잠기죠. 물에 차 있으니까 카메라가 잠겨요. 그리고 저 구배가 없는 구간이 지나가면 구배가 밑으로 돼 있으면 물이 그렇죠. 흐르는 게 보여요. 카메라가 여기서 들어가면 물이 잠기기 시작해요. 바닥으로 물이 잠기기 시작해서 이제 구배가 나오는 대로 카메라가 딱 나오면 여기부터 이제 배관이 흐름이 보이죠. 물이 막 흘러가는 게. 그럼 이제 다시 뒤로 쭉 빼봐요. 그럼 이제 카메라가 또 이렇게 쑥 잠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구배가 없다. 여기까지 구배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재밌죠 뭐. 그죠?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전 너무 재밌더라. 그리고 수원 빵집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얘기했으니까. 수원 빵집에 고압했을 때, 그 전날에 가서, 전날에 가서 전 사장님이 플렉스를 간단한 건 줄 알고 가서 플렉스를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빵집에서 물 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었고, 지하에 내려가니까 이제 배관이 노출돼 있었는데, 지하에 들어가면 여기 위에서 떨어진 입상관, 오수배관, 잡배수배관이 이게 쭉 가죠. 쭉 가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매너리 있던 거예요. 그죠? 네. 쭉 있었죠. 이 잡배수배관이 가고 이게 이제 오수배관, 이게 이제 잡배수배관이에요. 그 중에 이제 YT가 이렇게 들어가죠. YT가 이렇게 나오죠. YT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로 가서 엘보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힌데 빵집 한 여기쯤 됐었다고. 끝에쯤 라인쯤 됐었잖아요. 그럼 보통 기계들은 보통 직진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만 가잖아요. 근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구배가 없어가지고 구배가 없었어요. 뚜들기면 물이 차 있었거든요. 통통통 차 있었어요. 그럼 어디든 뽕 따기를 하면 물이 역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에 여기 배수 시설이 없으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그걸 다 물 퍼내야 되나? 그걸 어떻게 전 사장님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이거 만약에 지하 뽕 따기 했는데 물을 처리할 데가 없으면 다 들고 날라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그 포인트가 뭐냐? 이 YT만 태울 수만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맨홀에서 넣었을 때, 이 맨홀에서 나오는 이 맨홀에서 이제 두 개가 여기는 하나 나왔지만 보통 이제 두 개가 나왔을 때 여기서 기계를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이쪽으로 타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올 수만 있으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플렉스 샤프트나 전동기계는 직진성이니까 앞으로만 간다고. 근데 고압 세척은 이 YT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 YT를 태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고압 세척하고 다른 거 직진성 있는 기계 우리 전동기계나 플렉스 샤프트나 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끈을 넣어서 넣는다 뭐 그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압 세척은 이제 노즐을 달잖아요. 노즐을 달아서 물을 쏴주는 거잖아요. 후방 문사로 물을 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벽면으로 물이 쫙 맞고 간다고 이게 맞고 가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YT가 있어. 이 YT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쭉 전진을 쭉 하다가 여기 쭉 노즐이 쫙 오면 물이 뒤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는 벽을 밀잖아요. 노즐이 여기 좀 벽을 밀잖아요. 물이. 네. 근데 여기는 물을 미는 게 없어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 당연히 여기 붙겠죠, 이쪽으로. 네. 노즐이. 당연히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쌓아주는 구멍마다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똑같은 압력으로 밀어내진 않아요. 어느 벽면으로 붙어요. 동그란 데서 이쪽 붙든 어디 방향으로 붙어요. 쇠가. 완전 딱 붙지는 않지만 살짝 그쪽으로 치우쳐서 가겠죠. 그때 이제 요 턱걸이를 느껴가지고 딱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가 고압세척 맨날 할 때 다 배관을 다 뺐을 때 이렇게 돌려보라고 하잖아요. 그 물줄기가 어떻게 가는지. 그 물이 많이 튀니까 보통 안 하는데 완전히 거의 앞에까지 확 쏠 때까지 빼는 거예요. 살살 빼가지고. 네. 그 다음에 살짝 돌려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고압세척 할 때마다. 그 배관 끝에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 방향이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즐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느껴져요. 아, 이 정도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각도가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돌리면 이쪽으로 돌아가는구나. 돌아갈 때는 이렇게 치우쳐서 물이 더 나오고,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기계니까 이제 그걸 맞춰서 지하 내려가면, 아, 바로 입구에 YT니까, 조금만 넣어서 여기가 YT니까, 이 정도 돌렸을 때는 이 정도 돌아갔지. 이 정도 돌아갔지. 그러면서 이제 딱 넣는 거예요. YT 많이 태웠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아마 YT 어제 맞아요. 그저께도 태웠었고, 그저께도 한 두세 개 태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인트가 고압 세척으로 여기 가서 여기 있는 빵집을 싹 긁어내는 게 포인트. 그죠? 첫 번째 포인트가 그거였고, 여기. 이게 이제 오수 바지죠, 바지. 왼경. 그리고 여기서 가면은 이제 하수구가 있었잖아요. 하수구가 있었는데, 카메라 보니까 배관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네. 그죠? 여기서 가는 데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물이 차겠죠, 여기는. 이쪽으로 물이 되면 배관이 짜부가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는 물이 차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럼 기름이 여기 항상 차 있다고. 이거 포인트 잡아주고, 여기 이거 불러 나온 거 포인트 잡아주고. 이게 하여간 이렇게 짜부가 돼서 카메라가 여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몇 메터 앞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사를 하시든 주기적으로는 관리를 통수를 하시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궁금한 점 혹시? 잘 기억? 네. 그리고 요양병원도 그 병원 시장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시장에서 했던 거. 그것도 재밌었죠? 네.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저도 그렇고 저도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한번 꽂히면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되고 이제 한 발짝 뒤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 하기가 힘들죠. 정신도 없었고 시장통에서 고압을 한다고 정신도 없었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사장님이 이쪽이 뭐죠? 뭐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열었더니 물소리가 나가지고 그걸 찾아가서 이제 찾기는 했는데 봉수파괴죠, 봉수파괴. 변기 3층에서도 막 바글바글 끓고 1층에서도 보글보글 끓고 역류하진 않지만 물이 막 뭐 물 끓인 것처럼 막 백도식 물처럼 막 변기들이 다 끓었잖아요. 이건 봉수파괴거든요. 이 봉수파괴가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 흐름을 저해하는 물질이 있어서 그 물 흐름을 저해하는 물질이 있어서 변기물 내렸을 때 그 앞뒤 압력이 다르니까 이제 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 봉수파괴 있을 때 변기를 들어서 카메라를 넣어보면 뭐 이물질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많아요. 아파트나 다른 데도 카메라를 넣어보면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에 뭐 저해물질이 있다든가 뭐 내려오는 데가 이상 있다든가.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또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시장 앞에 옷가게 앞에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도로 인도 쪽에 하나 있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복도가 있었고 여기쯤 남자 화장실, 엘리베이터실, 여기 여자 화장실 아마 이렇게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끄집어냈죠, 계속. 그럼 지하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들어가면 여기서 바로
YT 하나, 그다음에 또 YT 여기서 YT 하나 쭉 가면은 이제 화장실 배관이 나왔죠. 이렇게 주차장 엄청 넓었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보면은, 그죠? 근데 여기 YT 한번 태우고, 그다음에 YT 태우면 쭉 가면 이제 화장실 배관하고 만나는 거였잖아요. 고압 세척을 여기까지 끝에까지 건물 끝에까지 다 했잖아요. 뽕따기에서. 그래서 똑같이 끓잖아요. 그러면 이거 배관을 보면은 그 뭐지 통기관으로 해서 하수구랑도 연결돼 있으니까 하수구랑 오수랑 연결돼 있으니까 잡배수랑 잡배수 배관도 또 고압을 했잖아요. 그래도 계속 끓었잖아요. 근데 봤더니 5층 옥탑에 있는 물탱크에서 그 볼탑이 그 물탱크에 물이 차면은 멈춰줘야 되게 하는 볼탑이 고장나서 오버플로어가 이 오수배관에 꽂혀 있던 거죠. 사다리 타고 제가 올라갔거든요. 문 열어달라고 하고 올라갔더니 분명히 그 벤til레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기가 빠지는 그쪽으로 막 사정없이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하하는 속도가 5층에서 낙하하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3층에 있는 변기물도 공기 압이 달라지니까 물이 떨어질 때 위에랑 아래랑 압이 달라지니까 우르르 막 변기가 막 물이 끓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물량이 적었더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압력차가 심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글버글 끓었던 거예요. 2층은 거의 비대 같은 데가 앉아있으면 튀어나올 것 같아요. 튀어나올 것 같았죠. 똥 싸면 엉덩이 다 다 닦아주고 닦아줘야 돼, 맞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결했죠. 그리고 와동 지하 스프링 저희 몇 개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것만 좀 많이 하긴 했죠. 사장님도 지금 와가지고 와동 지하는 이제 바닥이 있고 건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지하잖아요. 지하 세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하잖아요. 근데 지상은 자연 배수가 되겠죠. 도로 쪽에 있는 데가 이게 하수 도라면 하수 나라에서 사용하는 하수 도라면 자연 배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하는 자연 배수가 안 되잖아요.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를 깊게 파가지고 모터를 심어서 이제 위로 펌핑을 해주죠. 그러니까 모터실이 있는 거예요. 지하는. 물론 이제 언덕에 짓거나 자연 배수가 나오면 하수도까지 나오면은 뭐 모터실이 없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모터실을 만들어서 모터가 펌핑을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터가 이제 보통 반마력짜리를 많이 쓰는데 수중 모터를 다룰 줄도 알아야 돼요. 수중 모터는 밑에 프로펠러가 달려서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 프로펠러에 이물질이 낀다든가 그러면 프로펠러가 안 돌겠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이물질이 낀다든가 아니면 이 수위가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모터가 작동을 하고 수위가 떨어지면 멈추게 하는 브레가 있어요. 그 브레가 벽면이나 뭐 그런 데 데어가지고 내려가지 못하면 계속 돌겠죠. 내지는 또 퍼모으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브레를 잘 봐야 돼요. 이 모터에는 끈이 달려가지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아 놓죠. 그게 바닥까지 가면은 바닥에 있는 이물질이 계속 걸리니까 보통 매달아 놓거든요. 그럼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브레가 어디 걸리는 데가 있는가. 항상 봤을 때 브레는 그럼 당연히 보여야겠죠. 물이 떠 있는 거니까. 이게 딱 쓰면은 공이 또르륵 떨어와서 접지를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내려가면은 그 공이 내려가서 이제 접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폭 올리는 거 그 모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모터 지하가 막혔다 그러면 모터가 있는 매놀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매놀에서 깊으니까 우리 전성관으로 하잖아요. 전성관도 이제 종류 수도관으로 안 되고 전성관으로 해야 되거든요. 전성관을 넣어가지고 그 정도 탄성이 되는 데를 넣어가지고 고정시켜서 뚫은 거. 어려웠나요? 아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있다가 지금 허문하잖아요. 몇 개월만 쓰게 해달라고 돈을 쫓겨달라고 하고 몇 달 있다 허무는데 야무지게 털면 그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게 75mm로 배관이 싱크대를 크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집이거든요. 옥탑방에 있는 데를 가건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그 배관이 그 입상관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벤til레이터가 있는 오수랑 그게다가 바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냥 집에다. 그러니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름때가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래서 손기계로 이렇게 털어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은 거기까지거든요. 한 10m 안쪽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떨어지는 느낌도 받고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거고. 어제 아파트 싱크대도 좀 짜증났었죠. 네.
그게 이제 아이파크들의 특징인데 싱크대 바로 밑에 트랩이 이렇게 피트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빨죠. 죽기로는 빨지. 안 되면 그 앞에 뽕따기를 했나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면 배관을 드러냈나요? 뭐 어떻게? 뽕따기였어요. 위에서 뽕따기 엘보 부분에 뽕따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거기다 그냥 기다 보리 피트랩이 있으니까 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 뽕따기를 한 다음에 거기다 기계로 뚫으면 또 바로 뚫리죠. 상판 나무에 구멍 뚫고 그 밑에다가 배관 예. 배관 그렇게 하죠. 그 짜증 나죠 그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게 있다. 근데 딱딱한 기름 나왔어요. 기름 덩어리 딱딱한 거 딱딱해갖고 안 원래 빨려. 그거 석션으로 거의 죽은 아예 100% 나오죠. 네. 석션으로 했는데 딱딱한 기름이 나왔어요. 지금 2주 됐는데 어떠신가요? 느낌이. 네, 뭐 실제로 제가 현장 나가서 그 실습, 실습이니까 글쎄요,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모르는 뭐 피트랩도 그리고 뭐 뽕따기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뭐 눈으로 보긴 하지만 이렇게 배관 보면서 요런 부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또 떡본드 같은 것도 발라서 마무리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뭐 이런 교육으로 하고 또 실제로 제가 가서도 봤고 어제도 또 배관 배 잘라가지고 저 PVC 네. 본드 발라가지고 덮어놨거든요. 저기는 그럼 아파트 싱크대 뽕따기 한 건 어떻게 막은 거예요? 그렇게 막았어요. PVC? 예, 75mm 그걸 배관 잘라가지고 그 뽕따기 한 만큼 좀 더 크게 잘라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근데 거기가 작업 조건이 너무 안 좋아. 이게 너무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자르고 한 2cm 정도를 더 잘라냈어요. 잘라내가지고 좀 벌리기 쉽게. 근데 제가 아마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좀 현장들이 좀 대형 현장들이 많고 근데 그걸 다 축소시키면은 가정집이랑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화 시킬 줄 알아야 되고 그 현장의 포인트가 뭐고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가 우리한테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쭉쭉 진행되면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혼자 고압 세팅되면 네. 혼자 나가서 뭐 한 네. 건이든 두 건이든 네. 고압도 혼자 쓰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네, 뭐.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고 마케팅도 이제 우리는 나가신 분 2년 되신 분 1년 되신 분 다 모이잖아요. 우리 그때 다 모이면 이제 뭐 얘기도 다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장점이 있을 거예요. 좀 친해지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2달에 한 번 만나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에는 1박 2일로 또 가는 거고 그래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었다가 네. 감사합니다. 뭐 유 사장은 어제 볼일 다